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던 둔촌주공의 면적을 실제 그 라인대로 그려놓고 단독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직접 면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용입니다. 오늘은 주택 설계할 때 면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단독주택 평수를 개념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면적과 단독주택의 면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면적을 체크해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축가님 클라이언트 분하고 미팅하면서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네. 요즘에 아파트 면적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25평, 그러니까 84제곱미터만 되더라도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까지 다들 나오거든요. 근데 건축주님들께서 이제 25평이면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제 25평으로 해서 이런 공간들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이 또 별도로 들어가져야 되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요 면적을 나누는 차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오해들이 좀 있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혹시 같은 면적인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제 면적을 뽑다 보니까 실제 내가 생활하는 이 전용 면적 그리고 공급 면적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 공공적인 영역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실 같은 부분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아파트 면적 비례해서 나눠서 이제 공급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하실 때는 실제 이제 전용 면적이 아니라 공급 면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고 아파트의 평당가도 이제 그걸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뭐 전기실, 이런 설비실, 이런 부속 시설까지 다 통틀어서 사용하는 기타 전용 면적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기준에 맞춰서 단독주택을 설계를 한다면은 같은 공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던 둔촌주공의 면적을 실제 그 라인대로 그려놓고 단독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직접 면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제곱미터 A형 평면을 일단 먼저 보면 이제 평수로 봤을 때는 18평형, 예전에 이제 18평형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39제곱미터가 여기 보시면은 일단 1696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전용 면적은 39.95제곱미터로 나와 있고 공급 면적은 62.24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62.24제곱미터라는 거에는 이제 내가 실제 쓰는 전용 면적 플러스 이제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요거에 의해서 이제 전용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면적을 체크를 해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는 녹색으로 표시된 피트 공간, 아래층, 위층, 배관이 연결되는 공간이 주택보다 이제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발코니에 해당하는 부분도 당연히 면적에서는 빠지는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실제 실내에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벽체 중심선으로 해서 이 면적이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면적이 44.17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실제 이 39제곱미터가 이제 전용 면적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이 벽 두께로 해서 이 면적 그대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실내 발코니 면적을 빼고서라도 39제곱미터가 아닌 44.17제곱미터로 허가가 들어가게 되고 똑같은 면적이지만 단독주택에서는 이 건물은 44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건물로 등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이 단독주택보다는 좀 공용 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많지만 요즘에는 전용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단독주택으로 기준으로 재봤을 때는 아파트보다는 평수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박스 6.2m에 9.3m 이 박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면적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58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58제곱미터지만 여기에서 이제 발코니 부분과 공용 면적을 빼면은 이제 44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 44제곱미터도 실제 전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전용 면적에 해당되는 84, 59, 네, 이런 앞에 제곱미터에 이 분양할 때의 평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내가 안목치수로 사용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단독주택에 왔을 때는 이게 평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을 때 좀 그 아파트의 평면을 그대로 지으려고 한다면 얼마 정도의 그 여분 면적을 생각하면 될까요? 발코니 확장을 했다면 최대 1.5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부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지만 실제 요 벽체 두께랑 발코니까지 모두 다 확장을 하고 피트까지 다 확장을 했을 때에는 130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84제곱미터에서 한 1.5배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아파트의 84에 해당되는 면적을 실제 단독주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아파트에서 면적을 책정하는 방법과 단독주택에서 면적을 책정하는 방법을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을 알아봤는데요. 아파트는 또 아파트만의 이제 법규적인 부분이나 또 분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해당되는 부분이 서로 단독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몇 평형대에 해당되는 거실 사이즈, 몇 평형대에 해당되는 주방 사이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전체 면적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단독주택에서는 이제 계단이나 다용도실 같은 부분도 순수한 건축 면적으로 다 들어가지기 때문에 아파트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단독주택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체크를 해서 안목지수로 한번 더 확인을 하신다면 이 두 개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